지방의 어느 번화가. 거리는 사람들로 북적였고 길거리 음식의 냄새가 골목 곳곳에 가득 찬 오후였습니다. 해가 조금씩 기울어가는 시간, 평소와 다름없이 떡볶이 포장마차를 운영하던 김 할아버지는 손님들과 환하게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는 손님 한 명 한 명에게 친절하게 떡볶이를 담아주며 가끔은 서비스를 더 얹어주는 인심 좋은 모습으로 동네의 명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 떡볶이 조금 더 드릴게요. 많이 먹고 가세요. 어느새 할아버지의 포장마차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맛있는 떡볶이를 먹이면서 스스로의 하루를 만족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도 잠깐. 손님을 응대하던 할아버지가 급하게 포장마차 옆쪽으로 몸을 틀다가 손에 들고 있던 국자로 그만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국자 끝에 걸려 넘어진 조리도구가 옆에 주차된 고급 외제차의 문짝을 긁어버린 것입니다. 아이고, 맙소사. 할아버지는 땅이라도 꺼질 듯한 표정으로 차를 바라보았습니다. 검은 광택을 자랑하던 고급 외제차에는 떡볶이 국물 얼룩과 함께 선명한 긁힌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한숨을 내쉬며 떡볶이 국자를 내려놓고 천천히 차를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그 순간 차 주인이 차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차가 긁힌 모습을 발견하고는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차 주인은 50대 중반의 세련된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가 자신의 차를 살피며 눈살을 찌푸리자 할아버지는 급히 고개를 숙이며 사과를 시작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잠시 실수로. 잠시 실수라고요? 이 차가 얼마짜린지 아세요? 차 주인은 차 문을 세게 닫으며 화를 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차의 상태를 확인하며 눈을 부릅떴습니다. 이 정도 긁힘이면 도색을 새로 해야 할 것 같은데 도색비가 얼마나 드는 줄 아세요? 할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주위에 있던 사람들은 상황을 보고 수군거렸습니다. 저 차 엄청 비싸 보이는데. 할아버지가 큰일 나겠네. 차 주인은 한참 동안 차를 살피다가 손가락으로 긁힌 자국을 가리키며 다시 할아버지에게 소리쳤습니다.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돈 없다고 책임 안 질 생각하지 마세요. 할아버지는 당황한 나머지 손을 떨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어떻게든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진 게 많지 않아서. 그러나 그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차 주인의 화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는 차 키를 손에 쥔 채로 한참을 서성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포장마차 뒤에서 누군가 급히 뛰어나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짙은 정장을 입은 30대 후반의 남자가 포장마차 뒤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는 뛰어오더니 상황을 살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무슨 일이 생긴 겁니까? 아들 민재는 한눈에 상황을 파악한 듯 했습니다. 긁힌 고급 외제차와 떡볶이 포장마차, 그리고 할아버지가 잔뜩 위축된 모습. 떡볶이 포장마차 옆 정적이 가득 찬 긴장감 속에서 민재는 상황을 주시했어요. 고급 외제차의 번뜩이는 검은색 차체와 선명하게 긁힌 흠집, 그리고 잔뜩 움츠러든 할아버지의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단호하게 차 주인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대신 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민재는 공손히 허리를 숙이며 차 주인에게 사과했어요. 그 순간 차 주인의 얼굴을 바라본 그는 한순간 멈칫했습니다. 짙은 정장을 입고 서 있는 남자의 얼굴은 그가 회사에서 수없이 보고 상대한 적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박 사장님 맞으시죠? 차 주인, 즉 박 사장은 눈앞의 남자가 자신이 거래 중인 회사의 김이사라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당황한 기색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처음에 단호하고 거칠었던 말투는 이내 바뀌어 버렸습니다. 김 이사, 여기서 이렇게 만날 줄 몰랐네. 정말 우연이군. 박 사장은 상황을 모면하려는 듯 어색하게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민재는 그의 말을 무시한 채 차에 긁힌 자국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어요. 차의 흠집은 예상보다 더 깊었고 수리비가 꽤 클 것임이 분명했어요. 사장님, 이건 저희 아버지의 실수입니다. 제가 책임지고 해결하겠습니다. 다만, 민재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게 숨을 들이쉬며 차 주인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사장님께서 저희 가족에게 보여주셨던 태도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을 나눠야 할 것 같네요. 박 사장은 그 말을 듣고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는 당황스러움을 숨기지 못하며 말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말이야. 나는 몰랐네. 이게 당신 아버님 일이었다는 걸. 그러나 민재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알고 계셨다면 태도가 달랐을까요? 그렇다면 그건 더 큰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제가 책임지고 해결하겠습니다. 그는 할아버지 쪽으로 돌아가 무겁게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 여기서는 제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하지만 차 수리비는 아버지께서 직접 갚으셔야 해요. 책임은 끝까지 져야 하니까요. 이제 포장마차로 돌아가세요. 할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포장마차로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어깨는 힘없이 축 처져 있었어요. 민재는 다시 차 주인을 향해 말했습니다. 수리비는 아버지가 내실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는 사장님과의 거래를 끊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박 사장은 무릎을 꿇으며 애원하기 시작했어요. 김 이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거래를 끊지 말아주세요. 이건 정말 큰 오해입니다. 제가 좀 과했던 것 같네요. 민재는 그 광경을 보고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냉정하게 이어졌어요. 사장님, 이번 일을 계기로 저희 관계를 재검토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우린 더 이상 거래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말에 박 사장은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다급히 말했습니다. 김 이사님, 다시 한번 생각해 주세요.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제가 이 일에 대한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러나 민재는 냉정한 태도를 유지하며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사장님, 회사의 정책과 제 판단에 따라 결정된 일입니다. 여기서 더는 말씀을 나누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돌아가시죠. 박 사장은 비틀거리며 일어섰고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상황을 살피는 사람들의 시선에 더욱 움츠러들었어요.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가 떠나가는 것을 지켜보던 민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날 밤 민재는 이 일을 곰곰이 되새겼습니다. 아버지를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과 거래처를 잃은 책임감이 교차하며 그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결정을 믿었어요. 그 결정이 올바르다고 확신하며 앞으로의 상황을 대비하기로 다짐했습니다. 몇 달 후 할아버지는 차 수리비를 갚기 위해 누구보다도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민재가 냉정하게 직접 해결하셔야 한다는 말을 했던 날 이후 할아버지는 책임감과 미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그의 포장마차 앞은 더 활기가 넘쳤고 손님들에게 떡볶이를 권하는 그의 목소리는 예전보다 더 힘이 실렸습니다. 여기 떡볶이 한 접시 더 드릴게요. 오늘은 서비스입니다. 할아버지는 매일같이 자신에게 다짐했습니다. 내가 저질렀으니 내가 해결해야지. 가족들에게 더는 짐이 될 수 없다. 그의 손놀림은 날로 빨라졌고 포장마차를 찾아오는 단골 손님들은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런 할아버지의 노력을 옆에서 지켜보던 민재는 무언가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민재는 차가운 태도로 할아버지에게 말했지만
사실 그의 마음도 편치 않았습니다. 그날의 사고가 아니었다면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러나 민재는 스스로를 다잡으며 이렇게 되뇌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스스로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한다. 그게 가족 모두를 위해 옳은 일이다. 어느 날 저녁 민재는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며 가족들을 불렀습니다. 그는 평소보다도 더 단정한 모습으로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가족들이 모두 모이자 그는 긴장된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할 사람이 있습니다. 제 여자친구인데 조만간 결혼을 하고 싶습니다. 그 말에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재는 곧이어 문을 열고 여자친구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녀는 밝고 따뜻한 미소를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첫인상부터 편안한 느낌을 주는 그녀는 예의 바르게 인사하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수진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가족들은 어색하게 그녀를 맞이했지만 그녀의 따뜻한 태도는 금세 분위기를 풀어주었어요. 특히 할아버지는 그녀의 첫인상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자리에 앉자마자 할아버지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떡볶이 장사를 하신다고 들었어요. 제가 한번 가봐도 될까요? 떡볶이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할아버지는 순간 당황했지만 그녀의 진심 어린 관심에 마음이 열렸습니다. 그럼 한번 와보려무나. 떡볶이를 좋아한다니 정말 반갑구나. 그날 저녁 가족들은 그녀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겉모습만 예의 바른 것이 아니라 대화에서도 성실하고 배려심 깊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가족들은 그녀를 마음에 들어했고 민재는 이 모습을 보며 안도감을 느꼈어요. 며칠 후 그녀는 약속한 대로 할아버지의 포장마차를 찾았습니다. 그녀는 처음 본 손님처럼 천진난만한 얼굴로 떡볶이를 주문하며 말했습니다. 제가 떡볶이 한번 배워보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할아버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배우고 싶다면 언제든지 와라. 손님들에게 인기 있는 비법, 소스도 알려줄게. 그녀는 실제로 떡볶이 장사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손님들에게 떡볶이를 나눠주고 주문을 받고 테이블을 정리하며 포장마차를 이곳저곳 누볐습니다. 손님들은 그녀의 밝은 에너지에 자연스럽게 끌렸고 포장마차는 더 활기를 띠게 되었습니다. 떡볶이가 정말 맛있어요. 이렇게 맛있는 떡볶이를 만들려면 정말 정성이 많이 필요하겠어요. 그녀의 말에 할아버지는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거 하나 만드는데도 내 손때가 묻은 시간이 몇십 년이지. 그래도 너 같은 젊은 친구가 관심 가져주니 기분이 참 좋구나. 그녀의 진심 어린 태도는 할아버지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는 떡볶이를 만드는 과정에 대해 하나하나 설명해주며 그녀를 점점 가족처럼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포장마차를 돕는 일 외에도 가족과 시간을 보내며 자연스럽게 그들 사이의 농민재였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가족 모두는 그녀를 환영했습니다. 할머니는 그녀의 성품에 감탄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진이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에요. 우리 민재가 좋은 사람을 만났네요. 그리고 할아버지는 민재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진이가 참 괜찮은 아이 같구나. 이렇게 성실하고 밝은 사람은 정말 드물어. 너가 결혼하고 싶다는 마음을 이제야 이해할 것 같구나. 민재는 가족들의 긍정적인 반응에 크게 안도하며 그녀와 결혼을 확신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녀와 함께라면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많은 일이 있겠지만 그녀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날 밤 가족들은 오랜만에 모여 앉아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녀가 가족의 일원이 된 듯한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할아버지는 새로운 희망을 느꼈습니다. 포장마차에서 시작된 그녀와의 인연은 이제 가족 모두의 삶을 조금씩 바꾸고 있었으니까요. 며칠 후 민재는 수진의 부모님께 정식으로 인사드리기로 약속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예비 장인 어른과 장모님께 예의를 갖추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어요. 민재는 긴장된 마음으로 수진과 함께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수진의 집에 도착하자 그녀는 밝은 미소로 그를 안심시키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빠 엄청 친절하셔. 처음에는 조금 엄격하게 보이실 수도 있지만 걱정할 필요 없어. 민재는 그녀의 말을 듣고 마음을 다잡으며 현관문 앞으로 섰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고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문 앞에 선 사람의 얼굴을 본 순간 민재는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박 사장님? 거래처 사장 역시 놀란 얼굴로 민재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김 이사? 여기가 어떻게? 둘은 한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만남에 두 사람 모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뒤따라오던 수진이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물었습니다. 두 분 서로 아시는 사이예요? 박 사장은 급히 표정을 고치고 말을 돌렸습니다. 뭐, 그렇긴 하지. 회사 일로 몇 번 만난 적 있지. 그러나 그의 어색한 태도는 누구나 알아챌 수 있을 만큼 티가 났습니다. 거실로 자리를 옮긴 뒤 수진은 부모님께 민재를 정식으로 소개했습니다. 아빠, 엄마, 이쪽은 제 남자친구 김민재예요. 저희 결혼을 생각하고 있어요. 민재는 예의를 갖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재입니다.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하지만 박 사장은 이미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그는 곧장 자리에 앉으며 냉정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결혼이라. 그게 무슨 소리지? 둘이 사귀는 사이라는 것도 오늘 처음 알았는데. 수진은 그 말에 당황하며 답했습니다. 아빠, 말씀드리려 했는데 좀 늦었어요. 민재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희 진지하게 결혼을 생각하고 있어요. 박 사장은 고개를 저으며 단호히 말했습니다. 안 된다. 이 결혼은 절대 허락 못 한다. 그의 말에 방 안 공기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수진은 놀란 얼굴로 물었습니다. 왜요, 아빠? 민재 씨가 뭘 잘못했나요? 그러나 박 사장은 이유를 설명하지 않은 채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너가 모르는 이유가 있다. 하지만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다. 나는 이 결혼을 허락할 수 없다. 그게 다야. 민재는 그런 박 사장의 태도에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거래처 사장과의 인연은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이처럼 사적인 자리에서 다시 얽히게 될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어요. 그는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기 위해 무릎을 꿇고 침착하게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사장님, 제가 부족한 부분이 많다는 건 알지만 진심으로 따님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저를 조금만 더 믿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나 그의 진심 어린 말도 박 사장의 굳은 태도를 바꾸지 못했습니다. 그는 손을 들어 민재의 말을 막으며 말했습니다. 더 말하지 마세요. 제가 이 결혼을 반대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이유를 잘 알 거라고 생각해요. 수지는 아버지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와 민재가 서로 알고 있다는 사실과 아버지가 결혼을 강하게 반대하는 이유를 도무지 납득할 수 없었어요. 결국 그녀는 화를 참지 못하고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아빠, 이렇게 반대만 하시면 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민재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아빠가 싫어하시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어요. 그녀의 단호한 태도에 박 사장은 잠시 당황했지만 여전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 내리는 결정이다. 져서 사람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알지 못해서가 아니다. 하지만 내가 가진 책임도 생각해야 한다. 박 사장의 모호한 발언에 방 안은 다시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결국 대화는 더 이상 이어지지 못한 채 민재는 무거운 마음으로 수진의 집을 떠났습니다. 그날 밤 민재는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 깊이 고민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사고로 시작된 일이 이렇게까지 꼬일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이렇게 끝낼 수는 없어. 내가 진심을 다해 노력한다면 분명히 길이 있을 거야. 뜻밖의 만남은 단순한 충격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모두에게 해결해야 할 커다란 숙제를 안겨주었고 그들의 관계는 새로운 시험대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어느 흐린 날 오후 운명처럼 얽히고 설킨 세 사람이 한자리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이 만남은 수진의 설득으로 이루어진 것이었어요. 그녀는 아버지와 남자친구 그리고 그의 할아버지 사이에 얽힌 감정을 풀어야만 결혼이라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빠, 민재 씨와 할아버지께 기회를 주세요. 세 분이 직접 대화하시면 오해도 풀리고 해결책도 나올 거예요. 그녀의 진심 어린 요청에 아버지인 박 사장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고 민재 역시 이 만남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는 생각에 동의했습니다. 약속한 날, 세 사람은 작은 한옥식 찻집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잔잔한 음악이 흘렀지만 공기는 무겁고 어색했어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숙인 채 말을 꺼냈습니다. 사장님, 이렇게 뵙게 돼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로 차를 긁어놓고도 수리비를 온전히 다 못 드린 게 한이 됩니다. 그런데 수리비 조금만 깎아주실 수 없겠습니까? 그는 무릎을 꿇으며 손을 모았습니다. 제가 정말 최선을 다했지만 아직도 다 갚지 못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폐를 끼쳐드려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박 사장은 할아버지의 진심을 느꼈지만 쉽사리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입장도 복잡했습니다. 한때 그와 그의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안긴 민재와도 얽힌 관계였고 무엇보다 자신의 딸이 사랑하는 사람을 반대하는 상황에서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는 무릎을 꿇고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저도 잘못이 많았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차가 긁힌 문제였지만 제 자존심 때문에 일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덕분에 거래가 끊기는 일이 생겨버렸네요. 김 이사, 거래를 다시 해줄 수는 없을까? 우리 회사 직원들을 생각하니 힘이 드네. 하지만 딸을 위한 결정은 따로 내려야 합니다. 내가 이 결혼을 반대하는 이유는 단순한 감정 때문이 아니니까요. 민재는 이 말을 듣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려다 곧 침착함을 되찾고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으며 진심을 다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장인어른, 다시 한 번만 저를 믿어주십시오. 제가 부족한 점이 많다는 건 잘 압니다. 그리고 제가 한 실수가 사장님께 큰 상처를 드렸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말로 수진 씨와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녀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한 단어 한 단어가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민재는 고개를 깊이 숙인 채 덧붙였습니다. 제발 저에게 기회를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동안의 오해를 풀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나은 사람이 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박 사장은 민재의 간절한 태도에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세 사람은 다 같이 무릎을 꿇고 서로에게 빌었습니다. 그 순간 분위기를 가라앉히던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장님, 이 결혼 문제는 제가 나설 일이 아닌 줄 알면서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민재가 잘못한 부분도 많지만 그 아이가 진심으로 따님을 사랑한다는 건 저도 느낍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그 아이의 책임감도 이번 일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말을 멈추고 고개를 숙이며 덧붙였습니다. 사장님도 아버지시니
딸의 행복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실 겁니다. 저는 우리 민재가 수진 양을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의 진심 어린 말에 박 사장은 잠시 눈을 감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 그는 천천히 자리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나는 내 딸이 정말 행복할 수 있을지 확신이 필요합니다. 만약 나를 설득할 수 있다면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민재와 할아버지는 이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결심을 다졌습니다. 이 결혼을 위해 박 사장을 설득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하기로요. 그날의 만남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했지만 서로의 입장을 조금 더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얽히고 설킨 감정의 매듭은 아직 풀리지 않았지만 그들은 대화를 통해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날 저녁 수지는 아버지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빠, 오늘 만나보시니 민재 씨가 어떤 사람인지 조금은 이해가 되셨죠? 박 사장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너희가 얼마나 간절한지는 알겠다. 하지만 결혼이란 건 간절함만으로 되는 게 아니야. 시간을 두고 더 지켜보자. 그게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최선의 답변이다. 수지는 아버지의 답변에 조금은 아쉬웠지만 그나마 희망이 보인다는 사실에 안도했습니다. 이 만남은 갈등을 완전히 해결하지는 못했지만 서로의 마음을 조금 더 가까이 들여다보는 첫걸음이었습니다. 앞으로 이들 세 사람과 가족이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지는 시간이 필요했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 달간 이어진 갈등의 시간은 어느새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와 민재, 그리고 박 사장은 여러 번의 만남과 대화를 통해 각자의 입장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동안 서로를 오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그들은 마음 깊은 곳에 쌓여있던 응어리를 풀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민재는 다시 한번 박 사장과 대화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번에는 아버지를 대신해 홀로 나섰습니다. 그는 깔끔한 정장을 입고 박 사장이 자주 찾는 한적한 카페로 들어갔어요. 박 사장은 이미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다시 한번 찾아뵙게 되어 감사합니다. 박 사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김 이사, 오늘은 어떤 말을 하려는지 궁금하군요. 민재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장님, 제가 이번 일을 겪으면서 느낀 것이 많습니다. 저는 사장님께 큰 실수를 했습니다. 거래를 끊겠다는 제 결정이 당시에는 옳다고 생각했지만 돌아보면 제 자존심이 앞섰던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박 사장은 그의 진지한 태도에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민재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도 사장님께 폐를 많이 끼쳤습니다. 그 모든 것을 제 책임으로 돌리고 싶습니다. 제가 부족했던 탓입니다. 민재의 진심 어린 말에 박 사장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입을 열었습니다. 김 이사, 나는 김 이사가 얼마나 노력하는 사람인지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날 그 태도를 보고 실망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도 이렇게까지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누그러지네요. 민재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덧붙였습니다. 사장님, 제가 드릴 말씀은 더 있습니다. 저는 정말로 수진 씨를 사랑합니다. 그녀와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습니다. 사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저는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날의 대화 이후 박 사장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는 딸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랐지만 자신의 입장에서 민재와의 과거 문제를 무시하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는 딸의 진심과 민재의 진심을 모두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박 사장은 민재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이사, 우리 다시 거래를 시작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결혼도 허락하겠습니다. 민재는 그 말을 듣고 깊이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죠. 정말 감사합니다, 사장님. 아니, 장인어른, 결혼식 날이 밝았습니다. 민재와 수지는 밝은 얼굴로 예식장에 서 있었고, 가족들과 손님들은 그들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할아버지는 결혼식을 위해 특별히 정장을 차려입고 손님들을 맞이하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결혼식 후 피로연에서 할아버지는 며느리에게 직접 만든 떡볶이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제 너도 우리 가족이다. 이 떡볶이는 내가 우리 집 며느리한테 처음으로 만들어주는 거다. 앞으로 행복하게 잘 살아보자. 며느리는 감격한 표정으로 떡볶이를 한 입 먹고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아버님. 저도 앞으로 아버님처럼 정성껏 요리하고 가족을 위해 열심히 살게요. 결혼식은 성대하게 치러졌고 가족들은 비로소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박 사장 역시 딸과 사위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민재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재야, 너가 정말 딸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면 나도 이제 더 이상 미련을 두지 않겠다. 너가 잘해줄 거라 믿는다. 민재는 진지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장인어른, 절대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족의 갈등과 반전 속에서도 그들은 서로의 진심을 확인하며 화합할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수리비를 탕감받아 경제적으로도 숨통이 트였고 민재와 박 사장 역시 새로운 관계로 다시 거래를 시작하며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며느리와 함께하는 새로운 삶은 가족 모두에게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주었어요. 이제 그들은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서로를 응원하는 진정한 가족으로 거듭났습니다. 이 모든 일이 그저 사고로 시작되었음을 생각하면 인생이란 참으로 알 수 없는 반전으로 가득하다는 것을 다시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할아버지는 떡볶이 장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 많은 고생이 결국 이렇게 좋은 일로 이어질 줄 누가 알았겠나. 참 신기한 세상이야. 그리고는 환한 얼굴로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는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집에는 이제 따뜻한 웃음과 행복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